국정원 부정선거 축소 보도. 여야는 오늘도 충돌했습니다. 정치권은 정면 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 거친 공방전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민생입법은 또 표류하는 것 아니냐라는 장악당한 언론은 진실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국민TV가 이제 날개짓을 하려고 합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위대한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 또는 3144-0933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이며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인 서영석이 진행하는 서영석의 타임라인을 듣고 계십니다. 지난밤 한반도와 세계의 주요 이슈는 무엇이었는지 국제뉴스 전문가 황준호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황준호 기자.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평양 방문을 검토한다는 기사가 났네요. 일본 교도통신이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서 보도했는데요. 네. 카터 전 대통령이 북한 정부의 초청을 받아서 평양 방문을 검토하고 있고 지난 월요일에 이미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부 장관 그리고 캐리 국무장관 이런 미국 정부의 고위 관리들하고 이 문제를 협의했다고 합니다. 북한은 카터 말고도 마르티 아티사리 전 핀란드 대통령도 초청했는데요. 네. 아마도 7월 27일 정전협정 60주년 북한은 전쟁에서 미국을 이겼다는 뜻으로 전승절이라고 부르는데 그날을 계기로 카터를 초대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전성질이라고 부르네요. 예. 예. 북한이 정전 60주년 행사를 크게 준비하고 있다죠? 예, 뭐 외국 사람들도 많이 초청하고 특히 서방의 주요 언론사들의 기자들을 100명 넘게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조선일보가 김정은이 서방 언론하고 인터뷰하는 대가로 엄청난 돈을 요구했다 이런 기사를 썼다가 네. 북한이 강력하게 부인한 적이 있었는데 뭐 돈을 요구하지는 않더라도 서방 기자들하고 인터뷰나 뭐 이런 형식으로 만나서 한반도의 평화협정이 빨리 체결돼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보낼 가능성은 없지 않아 보입니다. 어쨌든 카터한테 한번 오라고 한 것도 아마 같은 의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카터가 1994년 1차 북핵위기를 타개했을 때처럼 이번에도 어떤 역할을 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94년 1차 북핵 위기처럼 또 엄청난 위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오바마 정부는 별로 달가워할 것 같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뭐 오바마 정부하고 같은 민주당 출신의 오바마 대통령하고 같은 민주당 출신 대통령으로 원로 대우는 해주지만 네. 북한하고 관계에서 카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는 오바마 정부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눈치입니다. 네. 사실 94년에도 당시 클린턴 정부가 카터의 방북을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요. 네. 카터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는 참 고마운 일이지만 실제로 지금 뭘 하기에는 약발이 다 떨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베가 북한에서 수감돼 있는데 네. 그 사람을 데리고 나오는 것 정도 이런 거는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작년 2월에 북한하고 미국이 소위 229 합의, 2월 29일 합의라는 걸 해서 북핵 문제 해결에 단초를 마련했던 적이 있었는데 네. 북한이 한 달 보름 후에 네. 인공위성을 발사해서 합의가 깨졌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일이 워낙 미국한테 충격이 있어서 네. 지금 미국에서는 북한하고 어떤 문제를 풀자 이렇게 나서는 사람은 거의 멸종된 분위기라고 합니다. 참, 북한의 미사일 발사장 확장 공사가 8개월째 중단됐다 이런 보도도 있네요. 북한이 함경북도 화대군 무스단리에 있는 동해 위성 발사장의 시설 확장 공사를 8개월째 중단하고 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가 분석했습니다. 네. 위성 사진을 가지고 분석을 많이 하는 상당히 공신력이 있는 웹사이트인데요. 네. 작년 10월하고 또 올해 5월 동해 위성 발사장을 촬영한 위성 사진을 비교해 보니까 그 기간 동안 발사장의 시설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2011년부터 더 큰 규모의 로켓을 발사할 수 있도록 발사대, 로켓 조립동, 발사 통제센터 이런 시설을 빠르게 건설해 왔는데 그게 작년 말부터 중단됐다는 겁니다. 왜 중단된 거죠? 지금은 추정밖에 할 수 없는데요. 작년에 로켓 발사 때부터 쓰기 시작했던 서해에 있는 그 동창리 발사장이 현대적인 시설이라서 이제는 동해에 있는 거는 쓸모가 없어져서 중단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치적인 가능성을 보자면
더 큰 로켓 개발을 늦추거나 아니면 중단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공사를 멈췄을 수 있다. 이렇게 38노스 사이트가 분석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일본으로 갑시다. 아베가 참여연 선거에서 아주 대성을 했는데 예.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급락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네요. 일본 교도통신이 참의원 선거 다음 날하고 그 다음 날 이틀 동안 전국 전화 여론조사를 했는데 네. 아베 내각 지지율이 56.2%를 기록해서 6월 조사 때보다 11.1%포인트 급락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50%대로 떨어진 것은 작년 12월 출범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네. 반면에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31.7%로 한 달 전보다 거의 2배로 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정당 지지율에서는 자민당이 압도적인 1위를 하기는 했지만 직전 달 조사 결과보다 7.9%포인트 떨어져서 40.2%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네. 자, 참여연 선거에서 대성을 했는데 그 다음날 지지율은 급락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왜 지지하지 않느냐 이렇게 네. 물어보니까 경제정책에 기대를 가질 수 없다라고 한 응답이 29.6%로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가장 많은 분야였는데요. 네. 결국은 아베노믹스의 효과가 민생 개선 이런 것들로 연결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실망 이런 게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교도통신은 임금 상승이 지연되고 또 엔화 약세가 수입품 가격을 올린 데 따른 물가 상승 이런 문제들로 아베노믹스에 대한 우려가 확산된 것이 지지율 급락의 배경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또 열린여당인 자민당, 공명당, 공명당이 양원 모두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서 네. 아베 내각의 독주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견제하는 심리가 확산된 것도 하나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언제든 꺼질 수 있는 지지율이라는 게 이번에 확인된 거니까 아베 입장에서도 이 개헌 같은 문제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렇게 비슷합니까? 참. 자, 이번에는 미국으로 가서요. 한미 FTA 후에 미국 차의 한국 판매량이 50%나 늘었다는 보도가 있네요. 예, 이명박 정부 때 자동차 분야를 재협상했었는데 네.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프리츠커 미국 상무장관이 직접 밝힌 내용인데요. 네. 한미 FTA 발효 후에 한국 시장에서 미국 자동차의 판매가 거의 50% 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프리츠커 장관이 연설에서 미국 정부가 적극적인 무역 협정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바로 한미 FTA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네. 사실 이게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 지난 4월에 캐리 미 국무장관이 서울에 와서 이런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2011년 10월 FTA 비준이 완료됐을 때 서울 거리에서 더 많은 포드나 클라이스러 자동차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오바마 대통령이 말했는데 실제로 1년 만에 미국 자동차의 한국 수출이 48% 성장했다 이렇게 캐리가 말했었는데요. 네. 무역을 책임지고 있는 프리츠커 상무장관이 그 캐리의 말을 확인했고요. 네. 그러면서 오바마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이것도 일종의 자유무역 협정인데 네. 이 체제의 출범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시 우리는 글로벌 호구가 많네요. 참. 자, 미국의 전직 대통령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AP통신이 어제 미국의 전직 대통령들의 근황을 소개해서 정리하는 기사를 썼는데요. 네. 생존해 있는 전직 대통령은 부시 부자, 그리고 네. 클링턴, 카터 이렇게 4명입니다. 카터하고 클링턴은 오바마 대통령하고 같은 민주당원이고 네. 부시 부자는 공화당원입니다. 네. 우선 가장 최근에 대통령을 했던 아들 부시는 네. 얼마 전에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개혁을 지지한다고 발언했던 일로 언론의 조명을 받았었는데요. 네. 부시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었다는 건 분명한데 네. 공화당이 굉장히 싫어하고 있는 오바마의 이민 정책을 지지한다라고 말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외였습니다. 네. 그리고 부시는 얼마 전에 오바마 대통령하고 나란히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테러로 숨진 희생자들을 기리는 행사에 참석해서 눈길을 끌었었습니다. 네. 또 아버지 부시는 1924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90세인데요. 네. 지난주에 노구를 이끌고 백악관에서 열린 자원봉사 공로상 시상식에 참석했습니다. 예. 카터의 퇴임 후 활동은 유명하죠? 앞서 소개했던 대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활동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반대하는 활동 이런 것들을 정력적으로 하면서 2002년에 노벨 평화상을 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터에 대해서는 퇴임 후의 활동을 위해서 대통령직을 활용했다. 이런 농담이 나올 정도로 네. 백악관에 나선 후의 활동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클린턴 같은 경우는 카터의 모델을 따라서 국제적인 활동을 많이 해왔는데 네. 요즘에는 부인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일, 이것을 서서히 나서고 있습니다. 네. 또 오바마 대통령은 3년 반 후에 백악관에 나서는데 그때가 되면 나이가 54살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레이건이 대통령을 취임할 때보다 15살이나 어린 나이에 전직 대통령이 되는 건데 네. 어떤 활동을 할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생존한 한국 전직 대통령들의 활동이 뭐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오는데요. 네. 뭐 그 중에 한 분에 대한 소식은 아마도 조간 브리핑 시간에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명 설치류 얘기도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자, 월드 리뷰 황준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 TV